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유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유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의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유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을 초과한 1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01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단 1만 원 차이로 인해 내야 할 보험료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지출은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역설적인 선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 여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여 만약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0%가 영구적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일찍 신청하면 평생 7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걸까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연간 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매달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 아니면 연금액을 스스로 깎아서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는 것. 이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은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간혹 프리랜서 활동이나 단기 프로젝트 참여로 일시적인 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면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십시오. 해촉증명서는 해당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제출하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이 가져올 수 있는 건강보험료의 역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연금을 깎아받는 것이 유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물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은퇴 세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은퇴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생한 세월을 보상받는 달콤한 휴식,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든든한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 바로 그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안전망이라 믿었던 국민연금이 오히려 매달 지갑에서 적지 않은 돈을 빼가는 건강보험료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함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 분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했다면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 특히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이죠.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추가납부나 수령 연기 같은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넉넉한 연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했던 바로 그 국민연금이 또 다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와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문제입니다. 먼저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똑같은 유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소리 없이 든든한 혜택이었죠. 하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이 소득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간 2천만 원, 즉 매달 약 167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독립적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만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행히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가장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오직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67만 원을 넘는 순간, 즉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해 2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통지서와 함께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은퇴자들의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1,809만 명에 달했던 피부양자는 기준이 강화된 2022년에는 1,794만 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1759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 배당금으로 연간 2,001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준